설날을 앞두고 태어난 저는 곧 구순을 맞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인생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언제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예순쯤이라고요. 그 시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0대의 저는 돈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자식들도 다 제 몫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다 됐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오늘 과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을까? 만약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것 하나만은 기필코 준비해 둘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예순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는 다 해놓으셨네요. 부러울 게 없으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도 있었고 큰 돈은 아니어도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었고 자식들도 각자 제 몫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평온함을 누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 준비는 다 끝난 것 아닐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건 준비가 아니라 잠시 불안이 사라진 상태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불안이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일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까지 같이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축복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쉬어도 되지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쉬는 것과 비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할 때 비로소 자기 자리에 서 있고 아무 역할도 없을 때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그 문장을 예순의 저는 제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말이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를 하나 보았습니다. 노년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 사람들이 공통점은 수입이나 건강보다 하루를 채우는 역할에 유물하고 하더군요. 그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는 다르지.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준비된 노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시절의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준비가 아니라 잠깐 멈춰선 것뿐이었네. 그때 제가 준비했다고 믿었던 것들 중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었고 서두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시간은 전보다 훨씬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오기 무섭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면 이미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눈을 떠도 급할 것이 없었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여유가 좋았습니다. 이게 노후라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하루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마음이 가지 않았고 신문을 펼쳐도 몇 줄 읽다 말았습니다. 점심이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남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까지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찾아주는 건 아닐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광고 전화였고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전화를 오래 붙잡고 말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짧은 대화마저 하루에 사람 목소리를 듣는 유일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 나서 문득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길지? 그 말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짧다고 느꼈지 길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길어졌다는 건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제가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혹시나 전화가 오지 않을까? 혹시나 누군가 찾아오지 않을까? 괜히 창밖을 한 번 더 보고 현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나?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시간은 그대로인데 제가 서 있을 자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의 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 질문만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오늘 왜 하루를 보냈을까? 사람들은 제가 외로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명절이면 집이 한 번쯤은 시끌벅적해지니 무엇이 부족하겠느냐고요. 저도 한동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외로운 사람은 아니지.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식들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전화도 했고 필요하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바빴고 저는 한가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걱정만 되는 사람일까?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안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괜히 부담이 될까봐, 괜히 걱정을 얹을까봐 저는 제 하루를 조금씩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하루를 덮고 별일 없다는 말로 제 마음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하루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하루에 들어있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조용히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사람을 더 붙잡을 게 아니라 이 외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무엇을 준비했어야 했다는 것을요. 하루가 점점 길어지고 외로움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빠져 있었던 걸까? 돈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고,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분명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예순에 저는 일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역할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결정에 제 의견이 필요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하루에 제가 들어갈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편했습니다. 이제는 책임질 일이 없으니 마음이 놓이네. 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하지만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의미까지 같이 사라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비로소 자기 하루를 의미 있게 씁니다. 그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의미가 있을 때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건 불행해서가 아니라 제 하루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지 않았고 제가 가지 않으면 아쉬워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꾸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일이 밀렸고 제가 빠지면 누군가는 불편해졌습니다. 그게 그땐 부담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리운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건 노후 자금이 아니라 노후에도 제가 설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요. 작은 자리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비어버리는 자리, 제가 없으면 하루가 완성되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를 저는 미리 만들어두지 않았습니다. 예순에 저는 그게 저절로 생기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돈보다 먼저 이 자리를 기필코 준비해 둘 거라고요. 아직 이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없을 때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비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제 경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은퇴한 사람들을 여럿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와 같은 길을 걸었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노후를 살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돈도 건강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얼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매주 정해진 요일이면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오늘은 사람들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분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을 정리해주고 어른들 책을 추천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 일도 아니었고 대단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하루에는 늘 시간이 모자라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못 가면 사람들이 서운해해요. 그 말을 하실 때 그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또 다른 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이 멀었고 저녁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나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부담이 될까봐, 괜히 민폐가 될까봐 먼저 연락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차이는 환경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자리에서 생긴다는 것을요. 준비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주는 사람이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노후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약속이 생기기를, 누군가 필요해지기를 막연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삶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라는 걸요.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하기 전부터 조금씩 그 자리를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맡던 역할을 동네로 옮기고 일터에서 쓰던 시간을 사람들 곁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해도 그분들의 하루는 비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야 다음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더 가질까를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요. 대신 어디에 설 것인가를 가장 먼저 준비할 거라고요. 그 차이가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더 모으는 것도 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 하루가 어디에 쓰일 사람인지 먼저 정할 겁니다. 예순의 저는 자리가 저절로 생길 줄 알았습니다. 은퇴를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무언가가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비어 있다고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은퇴하기 훨씬 전부터 조금씩 자리를 옮겨놓겠습니다. 회사에서만 쓰던 제 시간을 밖으로 꺼내놓고 일터에서만 쓰던 제 경험을 사람들 곁으로 나누겠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나가는 일, 그 약속 하나만 있어도 하루는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는 날이세요? 그 질문을 누군가에게서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질문이 제 삶에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빠지면 조금은 허전해질 사람, 제가 오지 않으면 하루가 완성되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그 관계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두고 조금씩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직 움직일 때, 기억이 또렷할 때, 제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꼭 준비할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혼자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리가 있어도 혼자가 되는 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글을 써도 좋고, 걷는 기록을 남겨도 좋고,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하루가 어제와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걸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노후를 붙잡아 줍니다. 예순의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내가 설 자리, 내가 쓰일 시간, 내가 빠지면 조금은 비어버릴 하루를 미리 만들어두는 일입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준비부터 기필코 해둘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 노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는 걸 이제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나이에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준비했고, 집을 준비했고, 자식의 독립도 준비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설 자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외롭고 비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겠지. 하지만 시간은 조용히 앞으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빠지면 누군가 불편해지는 자리,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비어버리는 하루, 그게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 만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자리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보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분께 조용히 이야기 건네주세요. 이거 당신 이야기 같아서. 그리고 댓글로 공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키고 싶은 자리, 놓고 싶지 않은 역할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90까지 살아보니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것 하나만은 기필코 준비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한 분에게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새해엔 더 건강하시고 무탈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